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이번에는 그 피파 수업 저희가 이제 9번째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 제가 알스강 대표님 통해서 알게 된 추천 도서 중에 하나예요. 이 안티프레질, 제가 며칠 전에도 올린 영상에도 안티프레질이 몇 번 나올 텐데요. 이번 챕터에는 한 245페이지, 244페이지, 여기 록스타와 결혼하지 말라라는 그 11장의 주제로 같이 독서 모임을 했는데, 우선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알시강 대표님이 해독해 주신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제 느낀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안티프레질이라는 건, 그러니까 프레질은 깨지기 쉬운 깨지는 거 이런 거고, 안티프레질은 그에 반대되는 깨지지 않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제 깨지는 거와 내가 단단하게 굳건하게 깨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강인함, 그리고 그런 환경들, 그런 걸 있다라는 걸 저는 이제 알스간 대표님 만났고 이 책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같아요. 안티프레질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안티프레질이 이런 속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안티프레질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안티프레질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내 주변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못 들었다라는 걸, 그러니까 흔하다. 이거를 저와 같이 평생을 모르고 산 사람이 많다라는 걸 또 알게 됐고, 그래서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걸 제가 알스간 대표님을 많이 알게 돼요. 이렇게 통해서 많이 알았어요. 알았고, 이번에도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딱 와닿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그게 최종 선택 경로 의존성과 최종 선택 사건의 결과, 이렇게 문구가 두 개가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과에 의존형, 그러니까 결과만 보고 열매만 보고 따지는 것들이 많다라는 걸 이번에 더 많이 알게 됐고, 더 느꼈고, 그러니까 피부로 더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결과 중심은, 특히 영업 조직은 그 결과가 깡패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저도 스며들어서, 아, 그래, 결과가 좋으면 되지. 그 결과 좋으면 다 잘하는 사람, 정말 성실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같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영업조직에 있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리더라도 정도를 향해서 꼭 탄탄하게 해가는 사람들은 불확실성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뭐 중간에 뭐 가족들이 누군가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힘듦 속에서도 일은 해야 되는 영업 조직에
그런 걸 지켜가면서 하는 거.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오해의 요지가 또 생길 수도 있고 어려움은 정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음을 지키고 꿋꿋하게 일을 한다라는 건 정말 뭔가 단단함이 있고 그 과정에 그런 사람들의 과정을 보면 결과 중심주의가 아니라 그 아까 최종 선택 경로의 의존성이라는 것처럼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 탄탄하게 하는 거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풀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결과 중심을 보냐 과정을 보냐, 그냥 심플하게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결과도 중요한데 그 과정 없이 결과만 있는 거가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과정은 없이, 우선순위 없이 그냥 결과만 쫓아다니니까 어려움이 있거나 뭔가 다수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뭔가를 한다 했을 때 또 우르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왕좌왕 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결과 중심이 아닌 의존형, 그 과정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림이 없고, 그리고 늘 탄탄하게 하고, 똑같이 결과 중심적이든 과정 중심적이든 다 어려움은 같이 있어요. 하지만 결과 중심적인 결과만 보던 사람들은 왔다 갔다 흔들리고 업도 바뀌고 막 하잖아요. 하지만 과정을 중시했던 사람들은 탄탄하게 가면서 흔들림이 없이 자기의 길을 가고 있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하면서 그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과 힘든 일들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마음이다 라는 걸, 그래서 최종 선택 경로 의존성을 우선순위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저도 늘 그랬어요. 이거를 하면 나는 정말 억대 연봉이 될 거야. 이거를 하면, 그러니까 좋은 것만 생각했어요. 제가 결혼을 할 때도 우리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나는 더 나은 삶을 살 거지, 막 힘들고 어려운 걸 생각을 일절 안 했거든요. 일절은 아니라 있겠지만 그냥 뭐 그거는 잘 이겨낼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책에서도 나오지만 상승 국면, 우리가 좋은 거, 정말 아까 같이 말했을 때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변화를 했을 때,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이런 일을 했을 때 나는 좋은 것만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상승 국면이 아닌, 먼저 우선순위는 하강 국면을 더 먼저 알아야 되고 더 먼저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게 하강 국면에서 빠져나오는 거를 더 먼저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더 먼저인데,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배우는 학교나 직장에서나 뭐 일반 그냥 대중 보통적인 교육에서는 이런 하강 국면이 있다라는 것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하강 국면이 있을 때 대처하는,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는지조차도 사실 배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강 국면을 먼저 빠져나오는 거를, 그게 있어야 한다는 걸 계속 배워요. 아이스강 대표님과 같이 있다 보면 이 하강 국면이 있다라는 걸 먼저 배우고, 그 하강 국면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도 먼저 배우고, 그리고 시시각각에 나타나는 뭐 어려움과
우연히 발생하는 일들을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잡아가야 될지, 느리더라도 괜찮지만 내가 정말 원하고 하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배우고 듣다 보니까 되게 더 많은 여유로움과 더 무언가를 쫓아가는 건지에 더 시간 빠름,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한 이런 하강 국면에 대해서 빠져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결과를 생각하지 말라. 그 잠재적인 상승 국면과 상관없이 아무튼 우리는 결과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하강 국면에 측정을 거리를 두고선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풀이를 잘 못하겠네요. 이거는 이제 패스를 좀 다음에, 아마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또한 제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패스하고요. 그래서 내 위치, 다시 한번 반복이 되더라고요. 내 위치, 내가 현재 어떤 사람인지. 사람은요, 강한 사람일까요? 약한 사람일까요?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약한 걸로 계속 가진 않고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냐에 따라서 어느 분야에서는 좀 강한 사람처럼 돼 보이는 거지, 사람은 멍청하고, 그리고 사람은 약한 존재다. 그리고 내 현재 위치 또한 뭐 내 심리라던가 내 통장 잔고라던가 이런 현재 위치, 그리고 내가 왜 통장 잔고가 이렇게 없었는지에 대한 그 위치, 그리고 돌아봄, 이런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 게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할 게 아니라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제가 학창 시절이나 이렇게 살아왔을 때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 힘들었던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이게 뭔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저는 주인공이 되고 싶지, 이렇게 옆에 조연이나 악역이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인공의 삶들을 보면 아무래도 밝고 뭐 좋은 거, 그리고 인기가 많고 그 어려움 속에서 잘 이겨나가는 도움 사람이 있고, 이게 되게 좋고 부러웠어요. 주변에 자기를 항상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 배운 만큼의 그 기준이, 저의 기준은 늘 그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의 위치였어요. 그런데 저의 현재 위치는 요 밑에 완전 바닥. 막 뭐지? 거짓말을 안 할 수는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죄를 짓는 그 단계도 되게 이렇게 급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막 친구들에게도 뭐 예를 들어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고, 뭔가 되게, 그러니까 이만큼 높이의 뭐 베드로처럼 뭐 다윗처럼 살고 싶은 게 저의 목표라고 한다면, 저의 현재 위치는 뭐 그거라고 하죠. 뭐 가론 유다 뭐 이런 것처럼 진짜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라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저의 위치는 이 바닥인데 제가 기준이 높다 보니까 그 위치가 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히 못하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가려면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걸 무시한 채 그 기준 높은 거에서만 제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못 따라가면 전 너무 작아지고
이렇게 못하고 왜 나만 못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를 되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자신을. 그 누군가 뭐라고 하지 않고 누구는 저를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칭찬은 저는 다 칭찬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아니야,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해 주는 것 뿐이야. 나는, 내가 아는 나는 너무나 작고 작은 거에 넘어지고 막 이런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었구나를, 지금 제가 이 하강 국면과 그리고 내 위치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보시면 남들과 비교를 하고, 그리고 결과에 나를 비교를 하고 하면 제대로 된 피드백을 할 수가 없고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결과, 남들 다 똑같다는 게 아니라 제가 저를 피드백을 했을 땐 제가 왜 지금의 제가 이렇게 있고 그동안 힘들게 살았지를 보면, 저의 현재 위치를 무시한 채 남들의 기준에, 그리고 내가 바라는 기준에 저를 끼워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고 만족이 안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 아이스강 대표님 교육을 들을 때마다 되게 위로가 되었던 건, 자신의 어디가 약하고 나의 심리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라고, 그게 먼저라는 그게 되게 힘이 됐고, 그리고 그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힘들게 살았던 게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방법이 잘못됐구나를 알게 돼서 그게 되게 위로예요. 그래서 내가 낮은 거가 알았을 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낮은 걸 알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랐을 때가 더 문제예요. 큰 문제. 그래서 제가 알스갈 대표님 만나고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찾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계속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하나씩 해가야 하는지를 계속 듣고, 그리고 저 또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에게 이런 변화가 온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내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거. 내가 만약에 어려움이 있거나 내가 이걸 뛰어넘지 못하거나 이걸 못하고, 아니면 나는 그만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해요. 그러면 분명 그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나는 무엇에 약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방식이 제대로 됐는지 그거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거를 아셔야 그 다음이 보여요. 그 1단계가 잘못된, 우리가 흔히 알잖아요. 바늘구멍 단추 끼는 거가 첫 단추가 잘못됐는데 그 다음 단추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당연한 걸 아는데 사람들은 이건 당연하다고 하면서 자기의 삶 속에서는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게 이번에서도 나온 게, 비합리적인 게 결국엔 비합리적인 게 아니고 합리적인 거고, 합리적인 게 결국엔 비합리적이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합리적과 비합리적이 맞지가 않은 게 되게 많아요. 그거부터 낱낱이 꺼내와서 어떤 게 비합리적이고 어떤 게 비합리적인지, 그리고 내가 선택하고 있는 과정 하나하나가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지를 먼저 나열해서 먼저 구분을 해가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우리가 같은 저랑 저희 아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깨닫는 합리적이라는 단어와 저희 아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단어는 같은 단어지만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오피스텔을 팔잖아요. 고객님이랑 통화를 했을 때 저희 복층형 오피스텔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복층형 오피스텔은 제가 판매하고 있는 복층형 오피스텔이에요. 이렇게 와이드형으로 소형 아파트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고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 그분들의 오피스텔은 제가 생각하는 오피스텔과 같을까요? 달라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제가 여기 오기도 전에 복층형 오피스텔은 딱 이렇게 세로로 딱 나서 통로에 그냥 주방 거쳐서 그 다음에 안방 겸 거실 있는 거에 위에 복층 하나, 그 사이즈에 맞춰서 조금 하나 잠잘 수 있는 공간, 그게 복층의 오피스텔이에요. 기존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게 고정관념이잖아요. 근데 우리 핸드폰도 그 현 시대에 멈춰 있지 않고 계속 진화하잖아요. 계속 발전하잖아요. 업그레이드 되고. 근데 왜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변화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기존에 자기가 생각했던 인식 그 상태에서 멈춰서 나 그거 알아. 안 돼요. 보지도 않았는데 얘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을지, 어떤 위치에 있을지도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현장이 제가 판매했던 게 뭐 예를 들어 정말 10억이라는 돈으로 만약에 상승을 했어요. 이제 배 아파요. 왜 나는 그런 행운이 다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런 통화를 받았던 사람이 그렇게 또 신세 한탄을 한다라는 거예요. 되게 합리적이지라고 생각하잖아요, 다들. 몰라요, 바빠요, 끝. 그러나 이건 몰라요, 바빠요도 아니고 그냥 나를 못 믿으니까 몰라요, 바빠요 안 들은 거예요. 사기치는 것 같으니까, 보이스피싱 같으니까, 모르니까, 무서우니까 그냥 아예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면서 알았어요. 이 합리적인 거, 기존에 내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닌 게 많구나. 그리고 다수가 합리적이다,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들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걸 알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요. 책을 통해 본다던가 지금처럼 아이스간 대표님한테 이제 여쭤본다거나 이렇게 심플해졌어요. 제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조언을 구하다 보면 너무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경험 속에서 그걸 가지고 와서 또 저한테 맞춰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또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 실수하고 싶지 않으니까 막 또 고민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절약이 됐어요. 왜냐면 심플해졌거든요. 그리고 그 남들이 하는 말과 조언들이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분들조차도 모른다는 거를 제가 인정해 버렸어요.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더 교육에 투자를 하고 저에게 투자한 이유예요. 그게 제 목표고 저의 거고, 그래서 저의 현재 상태를 알고 그 다음에 합리적과 비합리적인 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 그래서 최상위 사람들, 우리가 기업을 보고 애플,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이 잘 사는 거. 그러니까 제가 새마을공고 다니면서 제 대차대조표가 있고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일로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의 일을 제가 저에게 접목을 못 시켰어요. 제가 새마을공고 다녔으면 자산도 많이 있어야 되고 돈 관리를 잘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건 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되게 체계적이에요. 기업들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체계적인데 결국엔 사람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고 아니면 자산관리 잘 못하고 현금관리 잘 못하고 별개로 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알시간 대표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별개가 아니고 통합이구나, 다 연결되어 있구나 깨닫게, 제가 자산이 뭔지, 당연히 자산이 뭐 부채, 자산이 먼저 뭐 여러 가지잖아요. 부동산, 대표적으로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그때 은행에서는 대출이 자산이었어요. 왜냐면 받아들일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그런데 또 부채는 고객들이 맡겨놓은 돈이 부채였어요. 근데 그 부채에서 비용은 고객님이 맡겨놓은 돈을 가지고 이자를 주는 게 비용이었고, 수익은 자산에서 벌어들이는 거. 그래서 한마디로 부동산이나 대출을 내보냈던 것들이 고객들이 이자를 내면 그건 오로지 수익으로 들어왔어요. 이런 게, 그러면 저의 삶 속에서 제 수익은 돈을 벌어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부동산이 자산이 있었다면 얘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것 또한 수익이었어요. 근데 저는 부동산을 할 생각을 아예 못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채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자금적으로. 부채는 제가 아이 학원비, 뭐 이제 먹는 거 이런 거 모든 게 다 비용이지. 근데 부채는 낭비하는 게 뭐가 있을까? 아직 그거는 명확하게 제가 저희 시간을 갉아먹는 거. TV 보는 시간도 저희도 부채고,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발목 잡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것도 부채일 수 있어요, 현재는. 그리고 저 스스로가 저도 부채예요. 아직은 자산과 부채 이런 것들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부채예요. 하지만 이게 계속 부채는 아닐 거예요. 저도 앞으로 점점 이렇게 나아가고 좋아지고 되어질 거니까 이제 저도 저의 주변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다 자산으로 만들어 과정이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뭐 되게 많이 나와요. 세네카의 바벨 전략, 극단의 조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서서히 되어 가는데, 우선 오늘도 더 확실하게 느낀 거는 제가 알스강 대표님 만나서 저희 시간과 모든 것들을 절약을 했다라는 거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또한 계속 나누어 주려고 하세요. 저 듣는 와중에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무언가를 나눠주려고 하시는 것들이 전달이 돼요. 이건 이 안에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그래서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의 위치를 알아가야 되는 거, 그리고 이런 위치를 알게 해주는 분이 있다라는 건 전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났다는 거고, 그 좋은 스승을 만났으면 그 좋은 스승과 함께 가려고 하는 게 제가 해야 할 위치라는 거. 정말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나를 붙잡아주고 나 건강한 이런 관계. 그냥 한번 돌이켜보세요. 저는 되게 이용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퍼주면서 사람을 사귀는 거가 되어졌어요. 그때는 좀 자존감도 없고 자신감도 없다 보니까 그냥 다 좋은 사람일 거야. 그 중에서 또한 사람을 걸을 때 좋은 게 줘봐야 이 사람의 반응을 또 알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 경험을 해봤어요. 막 줬는데 그걸 당연시 여기는 사람은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를 또한 그걸 경험 속에 느꼈지만 되게 이용도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한번 느껴보세요. 주변에 내가 그런 사람이 있는지, 나의 현 위치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지, 내가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